안녕하세요. 한국장, 미국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한미스탁. 평일 오후 4시 여러분과 함께 한국장 그리고 미국장에 관한 다양한 투자 이슈를 함께 짚어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상한가 요정 김민희고요. 그리고 오늘도 또 50분 알차게 채웠습니다. 현명한 주식 투자를 위한 한미증시 투자 전략 가이드 한미스탁.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최근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는 오르는데 온도 말고 주식 온도, 우리 포트폴리오 온도도 올랐으면 좋겠는 마음에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바로 선착순 10분께만 드리는 한정판 투자 정보 이벤트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럼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딱 10분께만 선착순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넘으면 바로 진행하지 않으니까요. 방송 중에 빠르게 입장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 한미스탁의 주인공 이태양 전문가님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던데 네. 입맛은 좀 있으신가요 요즘? 제가 어제 새벽에 네. 화장실만 3번 갔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네, 커피를 잘못 먹나 봐요. 네. 그래도 큰일 아니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또 상한가 요정인데 요정은 또 빛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태양이 커다랗게 있다 보니까 여기를 감사합니다. 따라오게 네. 되네요. 오늘도 또 멋진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제 빛을 하시가 돼 또 안 그래도 벗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정말 날씨가 덥습니다. 저도 날씨에 맞춰서 좀 얇게 입고 왔는데도 좀 땀이 흥건하게 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기분 좋게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꺾이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올라온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매수하셨다면 앞으로 좀 고군분투하실 기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은 되는데요. 앞으로 시장이 꺾여도 올라갈 종목 그리고 지금 바닥 구간에서 자리가 잘 잡혀있는 종목군들 제가 오늘 차근차근 히든 종목과 함께 제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 모두 공개해 드리니까 지금 제가 있는 종목 톡방 빠르게 입장하셔서 제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와 더불어서 궁금하신 부분도 저와 함께 소통해 나가시면서 같이 한번 풀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장 브리핑으로 뵙겠습니다. 네, 저희 한미스탁 빛나는 이태양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그럼 먼저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짚어볼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가 올랐던 것에 탄력을 이어받아서 우리 증시도 좋은 영향을 미치나 했더나 오늘 국장에는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그동안 강했던 원전, 화장품, 그리고 전력기기, 증권주들이 다시 올라주면서 빨간불을 켰는데요. 특히 오늘 효성중공업 유럽발 수주에 성공하면서 또 빨간불을 켜준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재생에너지 IRA 조기 폐지 소식에 이어서 차익 실현 매물도 함께 나왔습니다. 또 잇따르는 정보에 따르면 증권주는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좋은 흐름을 그래도 보여줬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펩트론, 파마리서치 등 이런 바이오주들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5%가 넘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더 자세한 국내 증시 상황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나씩 이슈로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최근 그래도 오늘 국장 처음에는 상승폭을 키우면서 네. 이거 계속 미국장 장세를 이어받아서 또 빨간불 켜나 했는데 네. 아쉽게 코스피는 파란불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만 홀로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조금 오늘 아쉬운 이슈도 함께 있었고요. 또 더군다나 최근에 하반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오를 종목들 오늘 짚어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오늘 이 많은 것들 다 알차게 또 설명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일단 하반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이 폭증할 수 있을 만한 업종 6개, 섹터 6개는 제가 어제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두신 나눠서 설명을 드렸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께서 갖고 계실 만한 2차전지 배터리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5년도 가장 큰 화두가 로봇과 AI입니다. 여기 들어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 또 테슬라도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AI가 결합한 휴머노이드 쪽으로 지금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 현재 전기차 캐즘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그리고 아니면은 휴머노이드에 들어갈 만한 전고체 배터리 그렇죠? 이쪽 부분에서 여전히 배터리 수요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공개드릴 히든 종목을 앞부분으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그다음 차트 분석 이어서 진행할 텐데요. 일단 가장 먼저 현재 시장 위치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한번 제가 간략하게 코스닥 차트 위주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의 차트는 코스닥의 주봉 차트입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제로 금리까지 떨어졌을 때, 네. 그때 팬데믹 때죠.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사이클은 금리가 저금리냐 고금리냐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딱 이때 보이시는 2020년 3월달 이때 팬데믹이 터졌고 지수 급락이 났죠. 이때 금리가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2020년도 때 저점 찍었으니까 2020년도 당해 연도의 저점 구간대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여기 보신 이 구간대 이 고점 부근 방금 제가 검은색깔 선을 그었습니다. 이 구간대가 최근 5년 동안의 코스닥 지수의 기준이 되는 지수입니다. 네. 기준이란 건 뭐냐? 여러분들이 해당 검은 색깔 선 밑에서 매수, 위에서 매도 하시면 돼요. 자, 이 검은 색깔 선 기준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팬데믹이 터지고 지수가 급락한 이후에 올라갔다가 여기 다시 한번 검은 색깔 선 기준으로 지지 보였다가 지수가 쭉 과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던 흐름이 어떻게 됐냐? 다시 한번 크게 보시면 이때 저점에서 원웨이로 저건 밑에 V자 반등 쭉 나왔죠? 다시 한번 지수가 떨어질 때 여기 보이시는 검은 색깔 선 기준으로 밑에서는 매수입니다. 밑에서는 매수. 검은 색깔 밑에서 매수, 위에서 매도입니다. 밑에서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 이렇게 한번 쭉 올라갈 때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과거엔 또 최근에 주봉상에서 검은 색깔 선 밑으로 오면서 매수 기회를 줬었고요. 또 올라가고 또 최근 한 5주 전인가 6주 전 그때도 검은 색깔 선 밑에 있기 때문에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검은 색깔 선 위로 올라오면서 상승세를 보였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현재 제가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지난번 설명드렸었는데 혹시나 최근에 내가 사자마자 지수가 떨어져서 이거 어떻게 되나 고민 많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한 번 더 언급을 드리자면은 최근 코스피 지수 봤을 때 코스피 지수 기준 최근 1년 동안의 추세를 잘 보시면요. 이전에 고점 여기 보시면 고점 있죠? 연필 모양 보이시죠? 따라가시고 그래도 최근에 보셨던 이 고점 또 최근에 고점 추세를 쭉 이어보시면 최근에야 이 코스피의 상단 추세선 저항 구간이죠. 이 구간대를 지난주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아니라 몰래 추세가 상방 돌파한 이후에는 네. 반드시 한번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 혹은 주가 조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방 반등 끝내고 나서 다시 한번 빠지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지는 자리가 저는 일단 미장 기준으로는 크지 않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코스닥 기준으로는 어디까지 빠질 수 있겠냐 설명드릴 텐데 일단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본다면 아까 제가 검은 색깔 선 그어드렸죠. 그 선 기준을 보시면 돼요. 자, 주봉상에서 코스닥 주봉상의 차트 이 검은 색깔 선 보이시죠? 대략적으로 한 690 혹은 695 정도 가량 됩니다. 저는 이 검은 색깔 구간까지 한 번 더 코스닥에 떨어질 것이다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 나올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동안 지수가 올랐을 때 올랐던 종목군들만 빠지는 것뿐이지 그동안 지수가 올랐을 때 따라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은 지금 코스피뿐만 아니라 현재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베어마켓 단기 하락장은 끝나고 이전의 추세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바닥 구간 대비 시장 대비 올라가지 못했던 그리고 그 중에서 이슈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 위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 설명을 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어려워도 올라갈 종목은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올해 2025년도 마지막 휴머노이드에 들어갈 마지막 퍼즐이다 말씀드릴 텐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 이 뒷부분의 히든 종목으로 이제 가까운 이 종목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배터리 뭐가 중요한가? 뭐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소재, 부품 그거 많이 올랐죠. 반대로 장비는 오른 게 일절 없습니다. 특히나 현재는 기존의 다른 리튬 배터리가 아니라 네.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큰 각광을 받고 있다. 왜냐? 게임 체인저로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해서 배터리 장비 쪽에서도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오늘의 히든 종목 상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스태킹 장비의 선두주자입니다. 뭔 소리야? 네, 어려우시죠? 다 설명드릴 겁니다. 편안하게 그냥 귀 가만히 이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00지 배터리 조립 공정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배터리가 조립하는 자동화 기계를 만드는 업체고요. 통상 이런 공정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화성 공정은 나뉘는데 이 업체는 바로 조립 공정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속재료를 모아서 배터리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만두 빚을 때 속재료 만들고 이제 그 속재료를 만두 피에 감싸서 만들죠. 이런 과정이 조립 공정이 있다. 그리고 이 조립 공정을 담당하는 업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조립 공정에 집중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이 해당 종목은 이따가 1부 끝나기 직전에 여러분들 이제 공개해 드릴 겁니다. 대표적인 장비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탭 용접기, 스태킹 장비, 패키징 장비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동사 같은 경우는 스태킹 장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배터리 속재료, 전극을 차곡차곡 쌓는 기계입니다. 스태킹. 영어에 이제 쌓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스택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스태킹 장비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 뒷부분 설명드릴 거지만 이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방법이랑 또 쌓아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왜 지금 네가 스태킹을 집중해야 되냐? 한번 들어보세요. 궁금하시죠? 이제 동사가 유명한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가 여전히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ESS 또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 K배터리 또한 공격적으로 현재 ESS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5조가 넘는 잭팟 수주를 기록한 이래가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테슬라, 현대, BYD 등 전기차 확산되면서 배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감에 따라서 최근에 수주 잔고 또한 많이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스태킹 공정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존에는 배터리를 말아서 만드는 방식보다 쌓아서 만드는 스태킹 방식이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더 안정적이고 또 고성능이나 전기차에 이제 유리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스태킹 장비에 이제 강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지금 현재 주목을 더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전기차 배터리에 이제 중국산을 많이 사용하게 됐었는데요. 사실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좀 고급형 세단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고급 자동차. 왜냐하면 현재 전기차는 이 무게도 상당히 중요한데 무게가 가벼울수록 한번 충전할 때 1회 충전에 더 멀리 주행 거리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디까지나 중저가형 전기차에 해당이 되고요. 좀 더 고급 전기차로 넘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말아서 만드는 와인딩 방식보다는 스태킹 장비의 배터리 방식이 좀 더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지금 아직까지 전기차가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캐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는 중저가 쪽에 몰리고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뿐만 아니라 결국 올해는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더욱더 시장에서 강력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고객이 또 최근에 동사 같은 경우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BYD 말씀드렸죠. 또 유럽, 그리고 북미, 테슬라까지 배터리 기업들과 함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엔솔, 삼성 SDI, SK온, 그리고 CATL, BYD 같은 중국 대기업도 고객으로 확보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태킹 관련해서 어떤 공정인가 궁금하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의 양극재 가장 많이 원가 비중을 차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소재 기업 중에 에코프로 아니면 뭐 LNF 이런 게 저점 대비 5배 이상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분리막 음극재를 한 장씩 차곡차곡 쌓아서 만드는 방식이고요. 스태킹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말아서 만드는 와인딩 방식도 있다 설명드렸었는데 배터리 양극재 분리재 그리고 이제 분리막 음극재를 말아서 젤리 형태로 만든 방식인데 현재는 배터리 업계에서는 말아서 만드는 것보단 스태킹 쪽이 좀 더 각광을 받고 있고 좀 더 유망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성능을 더 끌어올리고 안정성 높기 때문에 설명드렸죠. 스태킹 방식 가장 장점이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전기차 배터리의 스펙을 높인다라고 한들 주행 거리가 비약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나와 있는 하이브리드 수차, 전기차 이런 경우에도 자동차의 경량화를 이제 목적으로 대부분 자동차 부품들도 어느 정도 경량화를 추진하고 있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열이 적고 안정성이 높아서 화재 위험도 줄어들고요. 고속 충전에 유리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특히 고급형 자동차 쪽에서는 혹은 고성능 차량 쪽에서는 스태킹 방식 채택이 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뒷부분 히든 종목 설명드릴 이 동사 히든 종목 스태킹 기술력이 얼마나 좋을까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일단 우리나라 쪽에서 선두급 스태킹 장비의 개발력,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태킹 장비 양산화에 성공한 국내 최초 수준의 기업 중 하나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이겁니다. 왜냐? 네. 적수가 없죠. 그리고 적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경쟁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국내 최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원천 기술이 있어요. 이 말은 어느 정도 해당 기술력의 이 원가 비중 혹은 기술력의 뭐 로열티 이런 부분에서 전혀 나가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네. 순수하게 해당 기술력만을 가지고 생산 마진,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온전하게 모두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고속 정밀 스태킹 장비를 10년 이상 연구해온 베테랑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고속 고정밀 스태커 분야에서 타 업체 대비 뛰어난 정렬, 정확도와 생산 속도 또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 속도까지 모두 갖추고 국내 최초의 스태킹 장비 양산화에 성공한 기업으로서 이러한 기술력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LG엔솔, 중국의 BYD, 미국 테슬라까지 주요 고객사로 확보해 두고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주요 고객사의 공급 실적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엔솔, 삼성, SDI, SK용뿐만 아니라 주요 중국 고객사들도 스태킹 장비 계약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지금 많이 쌓여있는데 현재 주가는 저평가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과거 2000원지가 크게 올랐을 때 해당 종목은 일절 오른 게 거의 없고요. 지금 현재 주가 또한 저평가 구간이고 해당 종목이 처음 상장됐을 때도 현재 시가총액이 당시에 상장될 때 한 1000억 정도 규모를 낮춰서 상장했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뭐 2000원지 악재 많이 나오는데 이거 가능할까? 뭐 트럼프가 지금 단계적으로 IRA를 점진적으로 폐지한다는데 2028년도까지 뭐 보조금 못 받는다라고 하는데 괜찮을까 하실 텐데, 이런 악재는 시장 대비 너무 과도하게 반영됐고요. 작년 11월 달부터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0원지 업황 전반적인 실적 턴 어라운드는 올해 6월 달에 결판이 난다 말씀드렸죠. 꼭 주식을 이제 잘 못하시는 분들이시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전문가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TV에 나와서 꼭 저점 대비 30% 50% 올랐을 때 뭐 이제 시작이다 얘기합니다. 저는 전문가라면 적어도 저점 대비 50% 올라가기 전에 얘기를 해야 전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 동사의 수주 성장률의 스태킹 장비 위주로 현재 계속해서 수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4년 하반기 기준으로 전체 수주액의 60% 이상이 스태킹 장비 공정 관련해서 발생을 했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뭐 CIS나 PNT라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물론 PNT도 좋은 기업이죠. 저도 한때 공략해서 이제 수익 내고 STO 나온 종목이긴 한데요. 사실 그 종목보다는 제가 이 뒷부분 설명드릴 이 히든 종목,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이 역시나 넘사벽이다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스태킹 노하우는 기본적으로 연차가 차이가 나죠. 잽이 안 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조기에 선점했고요. 반대로 CIS나 PNT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에 위치했습니다. 주가를 보더라도 PNT, CIS 주가는 여전히 아직까지 바닥을 못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이 히든 종목 뒷부분 차트 설명드릴 겁니다. 차트는 이미 바닥 다 자리를 잡아놨고요. 지금 당장 매수해도 단기간에 이제 단기간에 주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또 글로벌 수주도 경험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북미, 테슬라, 중국의 CATL, BYD 뿐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K배터리, LG엔솔에도 납품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중심 혹은 특정 지역에만 편중이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 또한 잔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히든 종목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장비, 정밀도, 속도 쪽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고정밀 그리고 고속 스태커가 가능합니다만 다른 경쟁사들은 일부 정밀도 혹은 속도 쪽에만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술 개발 속도, 동사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형 장비를 연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죠. 왜? 국내 최초로 가장 먼저 기술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안개 많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이걸 요구하네? 이에 맞춰서 꾸준하게 기술 개발 통해서 새로운 장비를 낼 수 있겠죠. 하지만 따라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선도 업체 대비 자본금, 비용이 딸리거나 아니면 R&D 속도가 상대적으로 미룰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터리 쪽에서는 결국 가장 관건은 뭐냐면
똑같은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가 성능이 더 좋느냐, 안정적이냐, 혹은 화재가 나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로봇 쪽에서도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로봇과 AI를 결합한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근데 현재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들도 한번 풀 충전하게 되면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남짓이라고 합니다. 이럴 거면 누가 지금 초반대에 이러한 고정비가 큰 사람 대비 고정비가 큰 로봇을 대다수 투입해 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게임 체인저도 결국 로봇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성능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고 결국 배터리는 기존의 와인딩, 말아서 만드는 방식보다 쌓아서 만드는 스태킹 방식 쪽이 여전히 유망하고 여전히 수요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해당 관련된 종목 현재 관련 업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현재 블룸버그는 UNS 파이낸스에서 2025년 이후 고성능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의 상당수가 스태킹 방식을 채택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주가는 여전히 바닥 구간이 있고요. 삼성 SDI SK온 IR 자료에 따르면 4세대 배터리 공정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스태커 장비, 스태킹 방식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 시장 조사 업체 리서치에 따르면 스태킹 장비 시장은 2023년도에 약 5천억 원이었는데 30년까지 6조 원 이상으로 급성장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커가는 시장이고 배터리 업계 쪽의 게임 체인저 전고체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와인딩뿐만 아니라 여기에 말씀드린 스태커가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2차전지 관련된 주가 바닥을 치고 있죠. 하지만 올라가는 종목들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왜 올라갈까? 미래가 밝고 전도 유망하고 기술력이 강하니까 그런 종목들은 위기에 더 강하고 시장에 주목을 받고 남들 떨어질 때 올라가고 남들 올라갈 때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 단순하게 뭐 에코프로 그룹주가 좋다더라 이렇게 매수하지 마시고 어떤 종목들이 좋은지 어떤 게 옥석인지 잠시 후에 1부 끝나기 전 7시 30분 정도에 제가 잠시 후에 단타 검색해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 히든 종목 소개해드릴 때 반드시 제가 있는 종목 톡방 입장하셔서 히든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2분기에도 이 변동성 장세가 점점 지속이 되고 있죠. 아마 개별 이슈가 중요하다는 것을 실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요즘 실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스태킹 공정이 중요한 이유는 전기차 시장에서의 채택 방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 글로벌 고객도 점차 확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히든 종목은 저희가 조금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단타의 핵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네. 제가 전문가님과 이렇게 3달간 가까이 하면서 네. 좀 느꼈던 게 사실 단타 기술을 잡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실제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텐데 전문가님의 특별한 솔루션 또 있을까요? 단타 같은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매매하실 때 단타는 좀 위험하니까 손자들 짧게 수익도 짧게 가져가시는 분이 많으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고 또 시장이 좀 빠질 때 남아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시장이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이 빠지는 국면에서는요. 대부분 그동안 시장에 유입됐던 자금들 특히 특정 종목에 쏠렸던 자금들이 특정 섹터 혹은 특정 업종에서 돈이 빠져나오고 다른 신규 업종 쪽으로 돈이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시장의 모든 자금들이 모두 이탈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자금은 시장에서 나가겠지만 반대로 특정 비중의 자금들은 새로운 돈이 되는 종목 쪽으로 섹터 쪽으로 쏠리 마련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 하방장이 이제 올 때는요. 결국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 나오기 마련이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이 떨어지는 장세에서는 한번 올라갈 때 더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장 초반에 어떻게 잡는지 오늘 검색기로 소개해 드릴 거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신 것처럼 이 좌측에 모니터 보이시죠? 지금 주가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뭐 스윙 매매가 됐든 단타가 됐든 중장기 매매가 됐든 계단식 올라갈 때 매매를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장중에 종목이 올라가네? 좋아 보여. 샀습니다. 그죠? 근데 눌림이 나오네? 손실이야. 버텨. 근데 운 좋게 올라왔어요. 매입가네? 다행이다. 팔아야지. 팔았어요. 근데 아주 계단식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괜히 팔았네. 이때 또 삽니다. 올라가잖아. 또 빠져요.
계속 샀다. 똑같아요. 대부분 분들이 계단식 같은 경우 또 올라가죠. 반복입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몇 번 하면요. 고점 매수 저점 매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시는 금액이 단기간에 거의 이제 바닥이 난 가장 좋은 패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단타가 됐든 스윙이 됐든 중장기가 됐든 어느 자리에서 매수하기 좋은 가장 이상적인 매수 타점, 매수 급소가 나오는지 잘 알지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인 분들도 스윙 매매를 할 때 매수해서 사자마자 한 2, 3거래일 안에 빠르면 테마주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 날 하루 이틀 만에 플러스 10% 네. 수익 찍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이 단타 검색기와 더불어서 소개해 드릴 때 꼭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보통 단타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이 스윙 매매도 플러스 10% 수익 못 가져가십니다. 정말 단타가 됐든 스윙이 됐든 좋은 매수 급소를 잘 잡는다면은 반드시 단타 같은 경우는 당일 타점 대비 플러스 10% 수익을 주고요. 스윙도 마찬가지로 5거래일 안에 플러스 10% 수익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단타도 마찬가지고 스윙도 마찬가지고 플러스 10% 타점 대비 수익을 못 냈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매수 타점을 못 잡는구나 이렇게 한번 자가 진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그동안 꾸준히 소개해드렸던 검색계 중에서 여러분들이 딱 이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 3분봉 위주로 제가 베이스 잡아서 검색기를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은 개장 이후에 15분 내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종목 위주로 공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15분 뒤에도 포착되는 종목 위주로 공략하셔도 돈은 벌 수 있습니다.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15분 뒤에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통상 후속주입니다. 소위 말해서 맨 처음 올라왔던 대장주를 따라가는 종목이에요. 네. 약한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한들 2%에서 5% 정도예요. 5%라는 것도 대장주가 상한가를 간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15분 뒤에 뜨는 종목 위주로 매매하지 마시고 그 설령 15분 뒤에 뜨는 종목으로 매매하더라도 시가 밑으로 음봉이었다가 15분 뒤에 시가를 돌파하면서 양봉 전환되는 종목이라면 몰라도 15분 전에 검색에 뜨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적어도 타점 대비 플러스 10%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서 좋은 우리가 또 종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당일의 시장 주도주가 15분 안에 가장 베스트는 9시 3분 사이 포착이 되는 건데 결국 주도주라는 것은 가장 강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이고 등락률도 플러스 10% 이상 올라간다라는 것이고 시장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제가 드리는 검색기에 모두 조건을 포함해 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것만 지켜주시면 되는데 마지막 것도 중요합니다. 장중에 정말 강한 종목은요. 그날 상한가를 간다라고 한다면 9시 15분 안에 플러스 15% 치고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15%까지 치고 올라간 것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이제 추가적으로 큰 급등이 나와주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주가가 장 초반에 15% 찍는다라고 하더라도 장 초반에 9시 3분 혹은 9시 15분 사이에 주가가 적어도 10에서 13% 그러니까 고점 15%를 찍고 나서 어느 정도 주가는 조정을 줘야 돼요. 이 구간에서 그동안 물렸던 사람들 빠져나가거나 그죠? 이런 팔고 나가면서 새로운 매수가 유비되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10에서 13% 유지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건요. 시가가 전일 종가 대비 크게 올랐죠? 시가가 아니라 종가가 당일 고가. 만약에 전일 종가 대비 오늘 고가가 장 초반에 15%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 조정이 절반 수준인 7%까지 빠지지 않고 딱 두 자릿수 10에서 13%까지 빠지면서 주가가 유지된다? 9시 3분에서 15분까지? 이런 경우에는요. 그날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종목이고 많은 사람들이 빠질 때마다 사고 싶어서 안 달라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한 번 더 당일의 고점을 뚫고 플러스 10% 타점 대비 플러스 10%를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3분 검색기 통해서 매매했었던 종목 많아서 몇 개만 추리자면은 대두산업 플러스 10% 기록했고요. 여기 보이신 차트처럼 당일 매수하고 당일 매도 체결 확인됐고요. 대두산업뿐만 아니라
여기 보신 핑거스토리 16%, 아이스크림 메이도 14, 유보텍 14%, DS 인베스트 14%, 솔트룩스 10%, 옴크크로스 10%, 동양철과 10%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10%더 올라간 종목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적어도 매일매일 플러스 10% 수익을 내자 이겁니다. 더 올라가면 좋죠. 더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플러스 10%대 비중 1차 매도하시고 나서 나머지 물량 여러분들이 장중 계속해서 시장을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나머지 물량도 이제 운영해 나가시 보시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제 또 이제 뭐 수익금도 극대화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단타로 매매할 때도 매일매일 플러스 10% 수익을 낼 수 있느냐, 혹은 당일에 나온 주도주를 여러분들 검색을 통해서 빠르게 캐치하고 올라가기 전에 잡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시장이 꺾일 때, 단기 하락장일 때 더욱더 힘을 발휘하기 마련이고요. 특히나 하락장일 때 올라가는 종목들은 더 올라갑니다. 왜? 특히나 폭락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초반에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2,400개 중에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300개 좀 안 돼요. 많아봐야 300개입니다. 종목 수가 적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이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올라가면서 시장이 이목을 받으면서 수급이 더 유입되고 쭉쭉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 초반에 주도주를 찾는 방법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검색기 받아가셔서 실제로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검색기 조건이 최소 8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요즘 시장이 좀 잘 안 맞나? 조건이 많이 안 뜬다. 종목이 많이 안 뜬다 하시는 분들은 DI 플러스라는 조건 검색식에 체크박스 해제하시면 되고요. 내가 또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있는 종목 톡방 안에서 실제로 종목 매일 2-3개 정도 단타 스윙 모두 매수가, 매도가, 투자 포인트, 종목명 드리고 있으니까 직접 오셔서 요즘 시장에 맞는 종목 위주로 같이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 국장에서의 이슈 보는 눈이 부족하신 분들, 혹은 이슈는 알겠는데 매수 종목을 못 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께 꼭 필요한 3분봉 단타 검색기입니다. 지금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3분봉 단타 검색기로 여러분들도 수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선착순 10분께만 드리는 한정판 투자 정보 이벤트 현재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빠르게 입장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한미스탁 일부 하이라이트죠. 바로 히든 종목을 공개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배터리 관련입니다. 배터리 업종이 점점 빠지고 있는데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이 종목 오늘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제가 상한가 요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에도 이렇게 기운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너무 이렇게 잘 오르겠지만 상한가 달성할 수 있는 이 종목 공개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께서 요즘 배터리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과연 이게 좋을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거 손절해야 되나? 고민 많으실 텐데 배터리 중에서도 종목 나름이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면 주가는 하락보다 상승이 나올 겁니다. 네. 제가 그동안 공개드렸던 히든 종목군 중에 몇 개만 추려 말씀드리자면은 4월 초반 때 설명드렸던 유보텍 실적 잘 나왔고 이슈 있고 차트 모멘텀 충분하다 설명드렸죠. 그리고 과거의 바닥에서 상한가 나온 것 자체가 매집봉이다 설명드렸고 1,200원대 소개해드렸습니다. 5거래일 만에 상승 시작해서 2주 만에 타점 대비 70에서 80%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유보텍뿐만 아니라 3S도 공개해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24% 상승세 그렸고, 아방컴퍼니 하루 만에 30%, 그리고 유니온 3일 만에 17%, 그리고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던 폴라리스 오피스도 하루 만에 22% 상승. 또 이 이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 시간상 패스하겠고요. 초반에 설명드렸던 히든 종목, 배터리 스태킹 종목 오늘 제가 차트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상 차트를 잘 보시면 이때 저점 기록하기 이전에 지지를 보이던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이 선 기준으로 최근에 주가가 크게 주봉상 급등세를 보였다가 다시 한번 빨간색 선으로 주가가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시면 가격대가 7,700원 라인대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25년도의 시가 라인 부근대 같이 보시면 빨간색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소위 말하는 피봇이라고 하죠. 피봇 가격.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좋아 보여 샀어요. 그런데 이 종목이 매수가 되는 가격, 기준이 있는지
이걸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충분히 성장 가능한데도 시장 빠지고 배터리 빠지다 보니까 같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빨간 색깔 선, 주봉상 피봇이 되는 가격대까지 주가가 네. 충분히 회귀를 해줬고요. 그 말은 뭐냐? 주가 빠질래 빠질 자리도 없다라는 의미예요. 일봉상 보실 때도 여기 보이시는 현재 올해 1월 달의 시가 라인 이 부분 하단에 빨간 색깔 선 그리고 위에 보이시는 선이 이제 122평선입니다. 122평선 처음 돌파 시도 첫 번째, 두 번째, 또 최근에 세 번째 돌파한 이후로 바로 이제 어제 양봉 나오면서 120선 돌파에 성공했고요. 위에 보이신 빨간 색깔 선 120선 지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지금 눌림 나올 때 매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종목 내가 좀 길게 갖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있는 정보특방에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해당 종목의 자세한 투자 포인트, 매수가, 매도가, 타점을 때 같이 받아가시고 이 힘든 시장 뭐 남들은 배터리 어렵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악재는 충분히 반영이 됐고 올라갈 종목 올라갑니다. 앞으로 좋은 종목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 배터리 안에서 한번 저와 같이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이제 2부 미장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짚어드린 스태킹 장비 관련 히든 종목은 지금 매수하셔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저희가 자부합니다. 지금 히든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종목명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말씀드렸던 선착순 10분 이벤트는 오늘 방송 중에만 진행되는 내용이니 빠르게 입장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2부 미국장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미스탁 2부 미국장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면요. 무디스가 국가신용 등급을 낮췄지만 견고한 뉴욕 증시 상황을 보였는데요. 물론 변동성은 컸지만 간밤 3대 지수는 강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강등의 이유가 된 것이 미국 정부의 부채 급증인데 사실 시장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고 밝혀졌고요. 사실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고 헬스케어는 1%대 상승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는 1%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전문가님과 함께 뉴욕 증시 상황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시장이 점점 괜찮아지고 있긴 한데 사실 이게 무역전쟁 완화인지 이제 안정기로 접어든 건지 혹은 시장이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더 이상 이런 것들에 무뎌진 건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좀 무뎌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장은 한번 시장에 노출된 악재는요. 사실 악재가 아닙니다. 또 한 번 노출된 호재도 아니고요. 시장은요. 새로운 것 가장 민감합니다. 뭐 무역전쟁, 미중 간의 갈등? 사실 이번 트럼프 2기 때 현재 많은 사람들이 뭐 지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큰일 났다 생각하실 텐데 사실 우리가 1기 때도 겪었잖아요. 그리고 1기 때도 결국 시장이 처음에는 빠졌어요. 근데 그 뒤로 쭉 올라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신용 등급이 트리플 A에서 이제 A1으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한 단계 하향 조정이 되는데 물론 배역가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어차피 이런 것들도 이제 트럼프가 이제 카드를 좀 이런 것들을 좀 뒤집기 위해서 부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 또 미국 기업들도 중국에 공장 짓지 말고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정책을 피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뭐 시장에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2분기 실적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까 굿장 설명드릴 때 코스피 기준으로 최근 주봉상 1년 동안의 차트를 쭉 그었고 지금 시장이 꺾일 때다 말씀드렸었는데 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여기 보시는 주봉상의 고점 저항, 그리고 이때 저항 보이시죠? 그리고 바로 이 다음 주에 작년 11월 초 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빨간 색깔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서 주가가 좀 오름세 기록하다가 AI 거품론 그리고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와 더불어서 관세 전쟁 본격화됨에 따라서 악재가 모두 합쳐지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거다가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관세 갈등이 완화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현재 EU와 주요국 21개국과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소식이 나면서 올라줬죠. 자,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주에 나스닥 지수가 지난주 기준으로 이번 주 아니면 이제 다음 주가 고점 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가 고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아까 코스피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나스닥 지수는 그리고 현재 코스피 지수는 사실상 이제 고점 대비, 특히 S&P 500 지수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를 찍고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베어마켓 하락장은 언제 마무리된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전에 저항대를 뚫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 이번 주 나스닥 지수가 주봉상에 살짝 쉬어가면서 관망세가 높은 시장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많이 올랐긴 했지만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M7 종목군들, 뭐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올 수 있는 상황 고려해서 해당 종목군을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눌림 때 공략해 보신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미장은 신이야 이런 분들 계신데, 제가 15,700대 지지하면 사자. 네. 이때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때 안 사시고 30% 올랐을 때 지금 사야 돼 또 외치는 분들은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제 미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디스의 신용 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 반등에 성공했고요. 이 이유는 뭐겠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어차피 미국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 보호주의를 피고 있다라는 것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중 1% 가까이 하락했던 주요 지수는 회복하면서 보합권까지 끌어올라줬고요. S&P 500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S&P 500 지수는 베어마켓이 끝나고 본격적인 반등장 이후에 상승장이 나올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됨에 따라서 미국의 장기 재정 적자와 더불어서 미흡했던 대응을 이유로 등급이 강등되었었는데요. 현재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바로 이제 어제였네? 그때 이제 5%를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금리가 저는 5%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었는데 이 구간 뚫었기 때문에 한 번은 추가적인 상승보다 오히려 하락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미 재무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투자 반응은 그렇게 큰 요동을 보지 않습니다. JP모건 발표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순매수가 또 여전히 발생했다고 하고요. 전문가들이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뭐 해당하는 리스크 수준 정도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거 당연히 알았다라는 반응이고 크게 우려할 부분도 아니고, 어쨌거나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었죠. 가장 큰 악재가 슬슬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신용등급 하나 떨어졌습니다. 트리플E에서. 뭐 오히려 그냥 우리나라 거쳐야 될 게 아닌가 반대 생각하고 있고요. 미장은 역시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증권계 쪽에 요약을 드리자면 US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다. 모건 스탠리는 조정 시에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버드 같은 경우는 새로운 리스크가 아니다 말씀드렸죠. 이미 시장은요 한번 나온 악재는 악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찰리 슈어 같은 경우는 S&P 피치 조치와 유사하고 놀라움 전혀 없다. 그냥 뭐 조정 나오면 쫄지 마. 그냥 조정 나오면 감사합니다. 답으면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이나 이슈를 보자면 엔비디아 젠슨당 CEO가 컴비텍사스에서 이제 신제품을 공개했고요. 알리바바는 애플과의 협업 우려로 주가 하락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9월 전에 금리 인하 어려울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데이터에 따라서 연준은 이제 금리 방향성 결정할 텐데,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물가와 고용이다 설명드렸고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I 지표가 2%만 와도
금리 인하 충분히 할 수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통화 이후에 우크라 협상 가능성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지나서 한 오후쯤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우크라 러시아 간의 휴전은 좀 더 시간이 크게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는 좀 기대하기 힘들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제가 있는 정보톡방 안에서 최근에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 M7 종목군들 나온 뉴스, 차트 그리고 브리핑 모두 이어드리고 있으니까 요즘 미장 많이 올랐는데 왜 더 안 올라갈까 고민이신 분들은 직접 입장하셔서 제가 드리는 브리핑 뉴스 받아보시면서 매수는 언제 하면 좋을지 타점 브리핑도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서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미장의 히든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의 방향성과 개별 종목의 이슈까지도 함께 살펴봤고요. 그런데 현재 미장에서 기술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앞으로의 방향성과 그리고 전략 세우시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정보톡방에서 함께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미국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착순 10분께만 드리는 한정판 투자 정보 이벤트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진행되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2부 미국장에서의 하이라이트도 만나봐야겠죠?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히든 종목으로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네. 사실 국장 오늘 히든 종목도 공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여기에도 미국장에서의 히든 종목까지 1+1으로 오늘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공개해 주시죠.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뭐 종목 찾을 때 큰 고민할 거 없습니다. 어쨌든 올해 2025년도에는 AI, 그죠? 그리고 로봇, 그리고 이 두 개가 결합한 휴머노이드에 들어갈 마지막 퍼즐, 배터리, 그죠? 그리고 여기 더해서 이번 하반기 때 미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어젠다 47 관련된 정책주만 보시면 됩니다. 하반기 왜 정책주를 보냐? 하반기에는요, 상반기 때 트럼프가 추진할 정책들에 관련된 부서, 개편, 조직 신설, 인력 구성, 전문가 연입, 청사진은 만드는 기간이고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 때 관련된 정책주를 보시면 됩니다. 해당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인공지능과 드론이 합쳐진 종목이고요. 어젠다 47에 포함된 게 드론입니다. 그리고 AI는 여기 보이시죠? 두 개 모두 갖춘 기업이고 차트를 보시면 이때 주가가 한 번 더 하락을 멈추고 대량거래 터지면서 주가 급등 나온 이래로 여기 보시면 주황 색깔 선이 보여요. 이게 62동 평균선입니다. 이 구간대를 한 번 더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 터진 이후에 주가 빠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주황 색깔 선을 한 번 더 돌파, 그리고 안착 시도, 그리고 다시 한번 안착 시도하는데 바로 이제 간밤에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동시에 22평선, 세력선이라고 하죠. 함께 안착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돌파 시도했던 62평선을 온전히 깔고 올라서면서 상승세로 전환했고요. 그동안 많이 바닥 구간에 있었던 거래량도 실질 일봉상 바닥 구간에서 3거래를 연속 점진세를 그려나가고 있죠. 이 말은 뭐냐? 곧 바닥 탈출 신호가 임박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하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5월 말 얼마 안 남았어요. 6월 때 본격적으로 바닥 구간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 전에 지금 바닥 구간일 때 잡아가시고 아까 나스닥 지수도 15,700포인트대 지지하면 사자 말씀드렸었는데 그동안 저를 모르셨던 분들도 이제 지금 고점에 사시고 나서 30% 이상 올랐는데 지금 사셔가지고 이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올라가기 전에 매수를 합시다. 해당 히든 종목 1부 때 국장 히든 종목과 마찬가지로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있는 정보톡방에 두 가지 히든 종목 종목명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와 드론을 두 축으로 접고 움직이는 이 종목, 히든 종목 오늘 정보톡방에서 공개해드립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오늘의 히든 종목들 모두 담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저희는 더 알찬 정보로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